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거세게 매수를 나서면서 코스피가 턱걸이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덕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이 9,093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오늘 시장 견인한 것 무엇보다 반도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한 만큼 아무래도 예견된 결과긴 했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7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이 52주 신고가를 썼고요. 또 SK하이닉스 역시 이 11만 닉스를 눈앞에 두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반도체 상승 랠리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반도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들였냐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많이 샀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5,300억, 4,400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하루에 가장 많이 SK하이닉스를 사들였던 게 지난 2013년 10월입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1,000억 원 넘게 10년 만에 가장 많이 사들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이렇게 사들였는데 이 턱걸이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반도체의 나홀로 질주인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내렸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비율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98개 종목이 상승했고 673개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네. 비율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3배 넘게 하락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배 넘게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느냐 오늘 한번 살펴보면 이 조선업, 게임, 그리고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이었습니다.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 넘기면서 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이 나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신작이 혹평을 받으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우주항공과 국방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나왔지만 뭐 뉴스페이스 시대다 굉장히 기대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 재료가 소멸됐다고 인식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전거래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표를 살펴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 한번 살펴보면 이 유가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WTI 7월 선물 가격인데요. 지난 밤만 해도 3.38% 급락하면서 이 배럴당 70달러를 턱걸이하면서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올랐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 건데요. 연중으로 살펴보면 그 롤러코스터 수치가 보시는 것처럼 훨씬 심합니다. 이게 83.26달러까지 왔다가 다시 70달러까지 박스권을 이렇게 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구리 지수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를 진단한다는 의미에서 이 닥터 코퍼 이런 별명도 있는데 7월 선물 가격 하락세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파운드당 4달러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3.64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 달 반 만에 11%가량 하락한 건데요. 그렇군요.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공급이나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주 굉장히 시장이 증시를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 이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미래를 준비해야 할 텐데 그래도 좀 주목해야 볼 만한 업종이 있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배경엔 인공지능 AI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AI가 있으려면 서버를 위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반도체주가 오르는 건데 그래서 이 환경을 조성하는 건데 이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그럼 이 AI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느냐 이런 기업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기업인 루닛이 있을 텐데요. 의료 AI 기업 루닛의 주가 한 달 새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도 이 의료 시장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추이 지켜보셔야겠고요. 또한 이 AI 관련 연구를 지속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게임사들인데 이 오늘 하락한 NC소프트, 펄어비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개발 중인 AI 기술을 게임에 접목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죠.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이런 게임들이 출시를 하나둘씩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주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중소형 공모주들도 성적이 괜찮고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좀 시선도 달라진 것 같은데 이 하반기에 등장할 IPO 대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증시 새내기 종목들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상장한 지 15일부터 140영억 일로만 된 이런 기업들이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KRX 포스트 IPO 지수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1월부터 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네. 수치로 따지면 연초 대비 51.37% 오른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IPO 시장을 상저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어가 몰린다는 건데 그만큼 기대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상장한 기가비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원에 가까운 데에다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16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 IPO 흥행에 물꼬를 텄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어떤 대어들이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본격적인 상장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당초 상반기 중 IPO에 나서겠다는 계획보다 다소 연기됐지만 이르면 8, 9월 공모 절차가 시작돼 10월에는 IPO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보증의 순자산은 5조 원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PBR을 대입해보면 서울보증보험의 기업 가치는 약 2조에서 3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8천억 원대의 평가손익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보증가입액은 2년 만에 37% 늘어 지난해 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해 시장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다음 달 중순 코스피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1분기 매출은 106억 원, 지난해 매출은 450억 원으로 로봇업계에서는 가장 매출 규모가 큽니다. 동종업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하면 3배 정도 되는데 연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해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두산 로보틱스 몸값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각각 지난 3월과 4월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이르면 7월 공모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 최근 에코프로 BM의 이동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실제 연내 IPO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일찌감치 상장 채비에 나선 LG CNS와 SK 에코플랜트, CJ 올리브영도 올 하반기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초 잇따른 공모 철회 소식으로 냉각됐던 IPO 시장. 대형주들의 등장이 증시에 새로운 투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